이런 전통적인 캐널 이리건트로 받고 블리딩 컨트롤이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뚫고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바이탈 펄스 테라피를 해도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증례에 따라서는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요거는 이제 좀 저만의 노하우인데 그냥 세라칼 같은 어떤 그런 원래는 이게 뭐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펄 캐핑할 때 뭐 쓰이는 그런 재료인데 이걸 통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블리딩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펄팔 블리딩 컨트롤.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플로우블 레진, 뭐 컨포머, 뭐 글래스 아이노머, 뭐 다양한 재료를 이용을 해서 잠깐만이라도 월사일 동안만이라도 펄팔 블리딩 컨트롤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걸 했는데도 이제 스물스물 기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이제 익스타페이션을 뭐 부분적으로 뭐 토탈리 하면 좋겠지만 뭐 정신 없으니까 일단은 부분적으로라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임상 검사를 했을 때 일단은 아이스의 투 파지티브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은 펄프 상태가 리버서블 펄파이티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이럴 때는 엔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TA하고 뭐 웹커튼 넣고 이제 레진 모디파이드 GI를 통해서 좀 실링을 잘 시켜가지고는 그 세컨더리 인펙션을 좀 막아서 이후에 이치아의 예후를 좀 좋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거는 제가 사실 이게 제 첫 그 MTA 바이탈 펄프 테라피 케이스인데요. 제가 수련회 때 좀 오버하고 막 이렇게 막 아이오다인 막 프랩도 하고 막 이렇게 최근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오버한다고 나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골드 인레이로 마무리했던 케이스고 뭐 또 하나 보면은 이렇게 딥 캐리어스로 이제 리퍼를 받아서 애칭, 이 당시에는 싱글본드 유니버셜, 플로우블 레진, 그다음에 테트릭세람, NRA2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증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탈 펄프 세라피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실링이 그 MTA 위에 올라가는 아이오덴티나 MTA 위에 올라가는 그런 접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탈 펄프 세라피를 하든 프록시말 파괴가 심한 엔도를 하든 이 접착의 필요성은 정말 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증례는 27세 남한입니다. 음식 먹을 때 이가 너무 시리다. 그래서 제가 충치를 좀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나멜 립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이 왼쪽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밴드를 끼우게 되면은 이 밴드하고 이 치아하고 유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웨지를 막 2개, 3개를 껴놔도 약간 이렇게 떠 있어요. 육안으로 볼 때. 그런데 저렇게 립을 좀 따게 되면은 이 밴드를 꼈을 때 이게 치아하고 착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사용한 것이 세라칼 LC입니다. 그래서 펄팔 블리딩 컨트롤을 순간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 업체에서 볼 때는 아니 우리 재료를 저렇게 저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이렇게 되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진지발 블리딩 컨트롤, 요것이 잘 안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리키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이 뭐 이렇게 엔도할 때 이렇게 한번 밴드 걸어볼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엔도는 보존의 연속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렇게 밴드를 걸어서 이렇게 클래스 2 뭐 레진 필링, 뭐 작은 케이스 같은 거는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월만 쌓게 되면은 그 다음 엔도는 그냥 루틴 엔도가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왼쪽 위에 음식이 덩어리로 낀다 이렇게 26번인데요. 이런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살살 제거를 했어도 이제 펄팔 그 조직이 제 눈에 펄프 조직이 제 눈에 막 보일 정도였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제거하고 블리딩이 좀 나길래 여기서는 이제 플로우블 레진을 이용을 해서 임시로 블리딩 컨트롤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뭐 본딩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블리딩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접면은 먼저 흐름성이 좋은 플로어블 레진으로 살짝 한 겹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짓 레진을 이용을 해서 월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컨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치아는 엔도를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합 조정하고 날카로운 부위들 조금씩 이렇게 라운딩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루틴 엔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오른쪽으로 또 씹을 때 아플 때가 있다 이런 주소로 또 내원을 하신 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 16번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6번을 캐리어스를 좀 제거를 좀 하고 했더니 굉장히 깊었어요. 굉장히 깊어서 이분도 역시 정말 립 다 에나멜 립 없애고 거의 립을 없애면 거의 이게 디스탈이 일자가 됩니다. 거기다가 밴드를 딱 끼고 웨지를 딱 끼면은 오른쪽 맨 위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왠지 월을 쌓았을 때 느낌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는 블리딩이 좀 이렇게 돼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 커튼으로 이렇게 꽉 넣은 다음에 좀 지혈을 해서 그 다음에 빨리 월을 이렇게 쌓는 그런 테크닉으로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밴드 중에 그 토플마이어 리테이너 밴드가 좋을지 아니면 아이보리 밴드가 좋을지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지 하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보리 밴드는 좀 더 깊은 곳에 쓸 수가 있습니다. 토플마이어는 뭐 이렇게 뭐 모양을 다 아시겠지만 너무 깊숙이는 안 되잖아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그 아이보리 밴드를 걸어서 했던 케이스인데요. 사랑니 때문에 37번에 딥 캐리어스가 생겼던 증례입니다. 근데 제가 첫날 막 이렇게 노출 안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월을 쌌는데 아이보리 밴드의 단점이 디스탈 쪽으로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웨지를 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풍요하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서 치면서 맞춰야죠. 그럼 어떨 경우에 그 아이보리 밴드를 쓰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상의 본 레벨 크레스트를 이렇게 그어서 그거 하방으로 캐리어스가 존재한다 할 때는 토플마이어보다는 그냥 바로 아이보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보이는 거는 아이보리 밴드의 한계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엑스레이로 확인하면서 이게 폴리싱이 잘 됐는지 이게 맞춰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냥 엔도는 루틴 엔도가 되고 뭐 한때 막 분노의 크라운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 마진을 덮으리라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엔 저렇게까지 환자한테 화를 내지는 않고 그냥 나름의 이렇게 컴펜세이션을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47번, 48번 쪽입니다. 오른쪽 사랑니 쪽이 아파요. 사랑니 때리니까 정말 아파하시더라고요. 뭐 이거는 어차피 빼면 되니까. 근데 이제 7번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7번을 이렇게 월을 쌓았는데 조금 찝찝합니다. 조금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보리 이걸 어떻게 다듬을까? 이게 다듬다가 또 망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이전에 다듬다가 또 푹 들어가가지고는 이걸 또 다시 또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그냥 고합니다. 이거는 뭐 저의 한계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고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2번 이게 MTA 제가 배리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혹시 저쪽에서 이제 매끈하면 이제 뭐 치태 조절 뭐 이렇게 플로싱 할 때도 치태 조절이 잘 될 텐데 저기는 이게 탁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치태 조절이 잘 안 돼서 만약에 저쪽에 이제 뭐 박테리아의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딩이 파괴가 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된다면 저기에 이제 MTA 베리어를 근관 안에다가 이렇게 처치를 하면 어떨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전에 개원할 때 지금도 있어. 오른쪽 윗니가 아파요. 요즘 잘 쓰진 않죠. 17번입니다. 처음에는 7번을 빼고 8번을 트랜스를 할까 아니면은 8번을 빼고 7번을 살릴까 둘 다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7번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은 뽑고 8번을 옮기겠습니다 해서 그냥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8번을 빼지 않고 시행을 했습니다. 대신에 8번의 오크로저를 확 쳤죠. 그래야지 밴드가 들어갈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진행을 했더니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8번을 빼고 7번을 살리는 걸로 치료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월을 쌓고 나면은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사랑니는 좀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도 있다. 어차피 저거를 뭐 트랜스 한다 그래서 저 부분을 뭐 유지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월이 너무너무 찝찝하고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위들 보면은 뭐 깔끔하지도 않고 뭔가 좀 다시 하기는 싫고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상에서. 왼쪽에 있었던 케이스인데요. 27세 여왕이 충치가 있다고 들었다. 근데 정말 있기는 있는데 그냥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충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그렇지만 분명히 디스탈이 터졌는데 리전은 미지알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다 제거하고 월을 쌓았는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은 엔도를 하긴 하고 조기 GP하고 그 플로그 레진 그 사이에다가 이제 MTA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근관대로 한 2mm, 근관 이 오리피스 레벨 안쪽으로 2mm, 바깥쪽으로 2mm 해서 만약에 저 디스탈 월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MTA가 좀 막아주면은 좀 더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27세인데. 그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끝나고 나서도 되게 찝찝해요. 뭐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계속 좀 팔로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TA 인트라 오리피스 베리어 뎁스는 한 2, 3mm면 적절하다라는 어떤 그런 논문도 있어서 뭐 전혀 근거 없는 치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그 엔도를 리퍼를 하셨어요. 37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이제 처음에 4년 전에 받았는데 제가 엔도를 하고 다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3년 전에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러니까 엔도 끝나고 1년 있다가 한 번 오신 거죠. 그리고 가끔 불편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4년이 지나고 제가 처음에 그 이니셜 엔도를 하고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셨는데 37번에 미지알 루트 쪽에 리전이 생겨서 오셨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바이탈 치아를 했기 때문에 바이탈 치아를 했는데 리전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박테리아가 개재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뜯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도 요 37번에 이 디스탈 쪽에 코어 쪽이 뭔가 리키지가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격이 들어와서 메지얼 쪽에 이렇게 리전을 만든 게 아닐까. 그래서 일단 다 뜯고 월을 다시 쌓고 이렇게 그 근관 충전까지 완료를 했는데 이분이 안 오셨어요. 한 세 달 후에 이제 다시 오셔서 그때 이제 부랴부랴 다시 MTA 배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하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스탈이 뚫렸는데 미지알 쪽에 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MTA 배려할 때는 모든 근관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료를 하고 한 3년 정도 지금 팔로우하고 있는데 뭐 메지알 쪽에 있었던 그 리전은 아주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 모습은 좀 비슷해 보여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컨셉으로 이제 저는 진료를 하고 있는데 좀 깊어서 아 이건 좀 안 되지 않나 싶은 것도 해보면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환자분은 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제가 엔도하는데 IF 사진 없는 게 별로 없는데 이분은 IF를 못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앉고 막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이제 병원 밑에 약국이 있는데 그 약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는 이 구토 억제제까지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는 그거 드시고 처음에 한 알 드시고 하고 그래도 좀 오해한다 그러면 두 알 드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루에 몇 알까지 드실 수 있는지 이렇게 다 복약을 지도를 해가지고는 진행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역시 이분도 디스탈 쪽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MTA 베리어를 시행을 하였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캐리어스가 이제 깊으니까 이런 깊은 캐리어스를 어디까지 제거를 하면 좋을지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44번이고요. 45번도 조금 썩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를 했는데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그 왼쪽 게 큐레이 뷰고 오른쪽 게 이제 구강 카메라 뷰입니다. 큐레이 펜으로 찍으면 이렇게 양 두 장이 딱 나와서 저는 이제 굉장히 즐겨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이 이제 캐리어스를 마저 제거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캐비티를 보시면은 이 구강 카메라 뷰는 뭐 위나 아래나 비슷해 보이는데 이 왼쪽에 큐레이 뷰를 보시면은 위에 거는 약간 빨간 게 남아 있고 아래 거는 이제 빨간 게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제거를 하면은 이제 인펙티드 덴티는 어느 정도 제거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 환자분은 이제 저희 선배입니다. 치과 의사죠. 37번이 이제 아파서 이제 오셨고 37번 이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이 디스탈이 이제 뭔가 갭이 있다, 그러니까 캐리어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역시 큐레이 찍어봤더니 36번 디스탈에도 크랙이 있지만 37번은 크랙도 있고 막 주변에 이렇게 세컨더리 캐리어스도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월 쌓고 월 쌓으면 이제 뭐 바로 이제 루틴 엔도가 되니까 루틴 엔도하고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 역시 요 아이보리 밴드로 하기에는 조금 뭔가 좀 찝찝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프랩을 할 때 확인을 하면서 디스탈 마진을 설정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크랙 치아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제거를 했을 때 이제 엔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디까지 크랙 라인을 좀 제거할 것인가 이런 팁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간단하게 그냥 뭐 원리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박테리아의 대사 산물인 폴피린이라는 물질을 이 405 나노미터의 그 모노 웨이브랭스의 빛을 딱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필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것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박테리아가 액티브한 박테리아가 있구나 이런 존재를 알게 되는 그런 거죠.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임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치 제거할 때 이제 월을 이제 충치는 다 제거했고 이제 월을 쌓는 과정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제 뭐 본딩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큐어링인데요, 라이트 큐어링인데요. 임상에서 이제 한 400 밀리와트 스퀘어 센티미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굉장히 깊잖아요. 프록시말 캐리어스 때문에 굉장히 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0mm가 아니고 뭐 6mm 막 뭐 5mm 막 이런 식으로 미리수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6mm에 71%가 남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25%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6mm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게 큐어링 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겠다 해서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 이분한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뭐 궁금할 때 이분한테 뭐 좀 알아봐 주세요. 다 알아봐 주세요. 희한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엘리퍼 3M 거죠. 그냥 스탠다드 그런 이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인텐시티가 1470입니다. 1470인데 실제로 재봤더니 1457 그리고 6mm 띄어서 재봤더니 1130. 그러니까는
400 이상이니까 이거는 괜찮겠다. 그 다음은 그 얘기하는 그런 건 1100인데 알고 보니까 뭐 972 그리고 6mm 띄어서 재봤더니 한 600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건 좀 너무 컸죠 사이가. 뭐 아예 그냥 언급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저가형이 아닐까 하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제 370이면 이제 사실 임상에서 사용하기 좀 너무 낮은 그런 인텐시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큐어링 라이트 뭐 고장이 났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뭐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유닛을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개원가에서도 인벤토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반드시 요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텐시티를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라이트 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띡 하고 재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저도 이제 요거 한번 재고 직원들한테 6mm 한번 재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이트 큐어링이 이제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팁이 오염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팁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면서도 또 인텐시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배터리의 상태도 뭐 하이 레벨이냐 미드 레벨이냐 로우 레벨이냐에 따라서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하이 레벨인 경우가 831인 거 반면에 그 로우 레벨은 656.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확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른 디그리 오브 컨버전도 영향을 미치고 뭐 물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흡수율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월을 잘 쌓을 때 그냥 아무 큐어링 라이트나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그 큐어링 유닛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거를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오른쪽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깊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이게 그 라이트가 안 비치는 곳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때는 제가 직접 이렇게 라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뭐 교육을 하고 안 하고의 결과가 이런 그 광 조사가 얼마나 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깊고 이렇게 좀 이거는 좀 직접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저는 이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이제 협측으로 우식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지금 발치된 치아인데요. 한번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펄펄 에어리어까지 이런 그런 웨지가 심하게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프렉션이 이렇게 심한 그런 치아에서 엔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캐리어스를 일단 다 제거합니다. 그러다 보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프닝도 합니다. 오프닝도 해가지고는 저렇게 파일을 하나 굵은 걸 꽂는다든지 아니면 뭐 거러퍼처 콘을 굵은 걸 꽂은다든지 한 다음에 버커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루틴 엔드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클래스 5 레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보시면은 오른쪽이 어제부터 갑자기 아파서 뭐 진통제를 먹었다, 치아가 변색된 것 같다. 네, 뭐 캐리어스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일단은 월을 쌓고 그 다음에 엔도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3세 여환이 이제 35번 치아 때문에 오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버컬 월을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케이스는 소화합니다. 아까도 이제 그 남 교수님께서 이제 그 MIH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MIH의 증내에서 이제 엔도가 들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의뢰된 아이들 정말 제 능력의 120%, 150%를
해설에도 꼭 살려주고 싶은 이런 아이였던 걸로 기억이 되고 막 엄마가 울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제 첫째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요 오른쪽 케이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딸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아주 마음속으로 뭉클했던 그런 케이스. 뭐 똑같습니다. 일단 다 제거하고 뭐를 깨끗하게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루틴 엔도 같이 그냥 하면서 이제 소하니까 매니지가 들어갑니다. 이 나이에 벌써 이렇게 엔도를 2번이나 받니? 나는 아직 엔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를 이제 하는 거죠. 야,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최고야. 막 이러면서 야, 너는 뭘 해도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니지에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더 어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2학년인가 3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이거를 견뎌내고 그러니까는 엑스레이 질이 일단 다르잖아요. 애가 빽빽 하고 막 하니까 엑스레이 퀄리티가 그리고 전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얘는 그래도 뭘 해도 할 것 같은 아이고 얘는 정말 이것만 해도 좀 해라 뭐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평소에 2급 아동의 레진 사실 작년에 저희 그 한국 접착취약회 총무 실행 이사로 계시는 이창 원장님께서 정말 클래스가 다른 2급 아동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많은 자극을 받았었는데 평소에 이제 이렇게 2급 아동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은 위기의 순간에 분명히 또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또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심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급 아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심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식은땀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저 마진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자분이 찾아왔어도 이렇게 그 37번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제가 늘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나의 한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래도 이게 어디냐는 그냥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지금 방금 이제 2급 아동 레진을 보여드렸지만 인레이도 저는 2급은 인레이도 무조건 엑스레이 찍어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도 저는 무조건 찍습니다. 그래서 뭐 심연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잘 들어갔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요. 그래서 뭐 근간 치료할 때 특히 이 월 이것을 잘 쌓아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은 어떨까 하고 권유를 드립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매일 아침에 아마 이런 신환이 이제 찾아오실 겁니다. 이 앉아 계신 그 원장님들 파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